일이 지금 산더미인데요. 이렇게 제라늄 꽃은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제라늄도 지금 꽃을 막 피우고 장마 전까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적당한 영양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갱이 비료라든지 물 비료를 지금 주시면 좋고요. 대전은 지금 식물이 자라고 크고 그럴 그 온도가 돼요. 25도, 22도. 최고 기온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와, 이거 낮에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밤에 일하는 게 집중이 잘 돼서 자꾸 밤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와, 여러분 물을 줬잖아요. 쫙 애들이 그냥 흡수를 쫙 해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온도에 얘네들이 민감해요. 온도, 습도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도에 참 민감한데 지금 얘네들이 딱 알맞는 그런 온도가 돼갖고 얘네들이 막 어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네 좋아해서 물을 주니까 너무너무 이게 그 얘네들이 그 빨아들이는 흡인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일단은 그 지금 영양제를 친환경적인 거죠. 그런 영양제를 제가 지금 살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영양적인 거를 안 주더라도 물만 줘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시기인 거예요. 25도, 26도 그 정도일 때는 최고 기온이 그때는 애들이 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영양제를 지금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네들이 이 화분 속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양을 주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창들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창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창들이 꽃대를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꽃대를 올렸고 꽃대를 안 올린 아이들이 더 많아요. 우리 매장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물을 말리면서 키운 게 아니라 물을 슬쩍슬쩍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였죠.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가 햇빛이 조금 덜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싱싱해요. 물을 줬더니 이렇게 지금 싱그럽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54세잖아요. 내년에는 55세인데, 글쎄, 이 많은 아이들을 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체력적으로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 저는 나물차도 먹고요. 그 다음에 흔한 약초도, 이렇게, 육수로 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또, 그냥, 풀 같은 거, 제철에 나오는 그런 나물들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체력적인 거로 봤을 때는 여러분 조금, 강해진 걸 느껴요. 제가. 체력적으로는 좀 강해졌는데, 문제는 일이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일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생화도 들어왔고 또 이렇게 어떤 나무 같은 아이들이 조금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것들을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힘든 거지 체력은 괜찮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물을 주니까 아이들이 지금 탄력을 받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요. 밭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밭도 아이들이 지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아유 고양이들이 말질을 해갖고 지금 저도 좀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지금 밭에 있다 설명할 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와, 여러분 이거 정말 이 탄력받는 모습들이 너무 예쁘다. 응?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정말 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쳐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공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라는 말을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작품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히 얘기를 가끔씩 하지요. 그만큼 여러분 정말 저희는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데요.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이 아이들을 보고 놀래세요. 너무 멋있다고. 제가 봐도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힘이라기보다 자연의 힘이죠. 세월의 힘이고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작품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작품성이 만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탄력받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밭에 있는 애들 탄력 받고 있죠. 지금 좀 이따 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육이들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창들이 상당히 예뻐요. 혹시 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간에 지금 들리기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중국 분들이 창을 좋아하신다 라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창이 중국에 예전에 가다가 말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코로나가 걸려갖고 그랬었고 철화도 가다가 말았어요. 중국의 수출이. 근데 제가 창하고 창철화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얘기를 글쎄요. 조금 요거는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요. 중국에 정말 많은 종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없는 종자들이 없다. 많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하월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국민다육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하고 이게 틀려요, 여러분. 10,000개, 20,000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고 뭐 하월시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창과 철화들이 중국에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냐면요. 이 창이 우리나라에서 꽤 오래 유행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유행을 했었는데, 창들이 많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작품성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종자가 뭐냐면 중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은 놀이끼리 하면서 라인을 타고 오렌지 빛깔이 나는 요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막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을 텐데 요런 것들을 작품성 있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남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 이제 뭐냐면은 중국 매니아 분들이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1세대 트로이 철화, 그 다음에 엔젤 세비얼, 이것도 엔젤 세비얼이고요. 퍼플 오렌지 철화, 다 오렌지빛에 노란빛에 이렇게 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작품성을 만들어 놓으시면 경기가 좀 풀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중국도 경기가 어려워서 안 되거든요. 근데
창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테크노 다육에는 이렇게 많은데 안 가지러 오지? 저는 비싸서 안 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작품성 있는 거를 25만 원 밑으로는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야 오시겠죠. 지금은 안 오세요. 많이 탐을 내십니다. 탐을 내는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 오랜 세월 만들기도 어렵고 수많은 유지비가 들어갔고 거기에 또 제가 이제 지금 오래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또 이렇게 주잖아요. 영양제를 주고 이게 사실은 25만 원 밑으로는 팔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다 끓이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요? 그거는 어떤 장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그냥 내 품에서 죽어도 그냥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 싸지면 매니아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매니아 상품들은 어느 정도의 적정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유지되는 것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또 저가는 저가대로 또 뭐냐면은 이제 매니아 분들 얘기고요. 또 저가는 여러분 그 엑스플랜트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로 종자를 가져가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매니아 상품인 거죠. 이런 것들은 매니아 상품이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주인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제가 키웠기도 하고 또 귀한 종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중국에서 창을 가져간대요. 지금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 텐데 모르실 텐데, 이런 게 창이라고 그래요. 창이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아마 고가는 아니고 저가로 움직이실 것 같은데, 이제 저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고가를 하시겠죠. 그것도 이제 매장 사장님들도 좀 알고 계시라는 거 얘기를 이렇게 해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저께 이제 물을 줘서 제가 지금 이쪽에 이제 고양이들이 죽인 아이들 지금 빼곡히 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애들이 밭에 있는 아이들이 탄력을 이렇게 받고 있지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농사 지는 분들한테. 이 밭은 조금 민감해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심은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만약에 가을에 적심을 한 아이들은 여러분 꽂아 놓잖아요. 신기해요. 뿌리가 내려요. 그런데 올 봄에 적심한 아이들은 뿌리가 안 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 25도. 얘네들이 생육 조건이 좋은 게 최고 기온이 25도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 얘가 뿌리가 내릴 동안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냐면 밝은 재를 안 뿌리셔도 돼. 그런데 얘가 25였다가 30도였다가 35도 막 이상이 막 올라가는 기온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를 내리다가 여러분 얘가 뿌리가 말라서 죽거나 뿌리를 안 내려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면 어디 약간 약간 그늘 쪽에 반그늘 쪽에다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25도 26도 최고 기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밝은 역이라고도 제가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안 뿌리셔도 돼. 그런데 이게 25도였다가 여러분 뭐냐면은 30도까지 막 30도 막 28도 29도 30도 이상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다가 마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뿌리가 이 밭에서 뭐냐면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뿌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밝은 역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25도, 26도의 기온이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무슨 뭐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놔도 다 돼. 그리고 지금은 비가 지금 오지만 여러분 뭐냐면은 작년보다 습도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여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이제 5월 달로 접어들면서 5월 중순 말경이 되면 여러분 뭐냐면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아지는지 이게 변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뿌리를 못 내리면 뭐냐면 여기에서 못 내리면 여러분 여름에 여기다가 밭에다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여름에 죽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많다. 그거는 뭐 때문에 죽는다? 제피곰팡이, 그 다음에 곰팡이유에 의해서 물음병에 의해서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금 심어 놓으시고 밝은 역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뿌리를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발근을 도와주는 그런 약재를 좀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뿌리를 이렇게 다 심었는데 뿌리를 안 내려. 그러면 여름에는 장마 때가 되면 아싸리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 위에다 올려놓는 게 훨씬 안 죽어요. 훨씬 안 죽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0%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날씨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렇게 다육이들을 지키시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밭에 심은 아이들은요, 물을 줘갖고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성장하는 그 온도를 알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탄력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 참 자연이 신비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밭에 이렇게 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통통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올 여름에 많이 뜨겁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열심히 지키면 되죠. 뭐 죽기 아니면 까부러치기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이 밭에 애들이 막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 숨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자, 물은 지금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물은 넉넉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 식물을 하시는 분들은 물을 언제 줄까가 늘 걱정이시죠. 지금 이제 기온이 예고가 돼 있는 게 최고 기온이 25도, 22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물을 봐봐요. 다육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봐봐요. 습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어쩌다 비가 한 번씩 내리고 습도가 많이 없을 때에는 다육이 물 한 달에 한 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화분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자, 이 화분,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물이 금방 말라요. 그랬을 때에는 여러분 뭐냐면 일주일만 해도 얘를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화분들은 뭐 15일에 한 번 주셔도 됩니다. 자, 한 달에 한 번씩 다육이는 물을 주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렇게 주라고 하지만 이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도 물량을 한 달 전에 이렇게 주셔도 된다.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뭐 종이컵 반컵으로 주셔도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지금은 다육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흙을 파서 한 1cm 정도를 파갖고 물이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물을 뭐냐면
일주일 있다가 주셔도 되고 15일 있다 주셔도 되고 3일 있다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에 뭐냐면 물을 너무 과습하게만 주지 않으면 된다. 지금의 시기다. 봄에는 여러분 그렇게 주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주라 하지만 분에 따라서, 분의 크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3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또 뭐냐면 15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름에는 여러분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물 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육이에 물이 안 닿고 이 흙에다 주세요. 그거는 잿빛 곰팡이나 곰팡이의 습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오늘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조금 물이 든 상태예요. 상당히 아이들이 물이 이렇게 들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 겨울에는 여러분 물을 단수하는 게 원칙인 건 맞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는 너무 말랐으면 물 조금만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기준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변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육이들이 이제 제가 물을 줬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봐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냐면은 분 크기에 따라서, 분이 작은 거는 뭐냐면 일주일 전에라도 물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의 크기가 크다면 여러분 뭐냐면은 뭐 한 15일에 한 번, 20일에 한 번, 내가 좀 키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애 상태에 봐서 조금 더 일주일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 15일에 한 번에 줄 수도 있다. 그거의 기준은 뭐다? 이 화분을 1cm 정도로 파봐서 물이 마르면 그때 주셔도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마다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왜냐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데는 물이 잘 마르겠죠. 근데 통풍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햇빛이 덜 들어오는 데는 물이 조금 덜 마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주기는. 지금 애들이 물을 주니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이 탄력 받는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도 에너지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밤에 일을 할 때 밤에 좀 집중이 잘 되다 보니까 오늘도 진짜 그런 것 같아. 진짜 이게 음식을 뭐 다 어떻게 사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다 보니까 뭐 세 가지만 해도 뭐 반나절이 다 가는 것 같아. 오늘 좀 음식 좀 반찬 좀 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그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쁜 다육이들 보시고 많은 에너지를 얻으셔서 또 내일 또 활기찬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고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